안녕하세요. 조선사타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다소 긴 연휴. 날씨도 기가 막혔죠. 예. 뭐, 어떤 사람은 나랑 가족들하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서적을 통해서 어떤 길을 발견했을 것 같고, 누구는 또 뇌를 또 좀 쉬어주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멍 때리는 것도 아주 좋은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한 90분 집중하다가 10분 쉬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 스탠퍼드 대학교 누가 그러시더라고. 요즘엔 진짜 기가 막힌 강의들이 많더라고. 이 원거리에서 원어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장벽들이 있었잖아요. 랭귀지 베리어라고 그래갖고 넘어설 수 없는 베리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번역이 되고 자기가 조금 시간만 들여도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서도 번역할 수 있는 툴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가 막혀. 그 연휴 그러면 아무래도 레포츠, 그죠? 레포츠라고 그러면은 뭐 기구를 통한 경험도 있을 거고, 뭐 등산도 있을 거고, 그죠? 엑스트림 스포츠로 뭐 산악 자전거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전에 좀 위험한 경험을 했던 게 있어 갖고 생각이 나서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한번 시켜보려고. 패러글라이딩 건으로 해서 얼마 전에도 누가, 와, 그 사람, 그분은 죽다 살아나더라고. 죽다 살아나. 그것도 영상에 찍혔어. 안산인가 거기 그쪽에서 쭉 타고 내려오잖아요. 안산 가면은 패러글라이딩 할 수 있는 성지가 있어. 예, 사람들이 많이 초보자용으로. 60세 이상 된 노인이었는데 내려오다가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말이죠. 도로가로 가잖아. 그래갖고 차량이 지나가는데 글쎄 그 패러글라이딩이 와갖고 빡 치잖아요. 큰 사고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런 게 또 영상에 찍혔어, 영상에. 2002년 무렵이었을 거야. 2002년, 3년 정도에, 2001년도였나? 2001년도, 1년도, 2년도. 회사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자기가 최근에, 2001년도니까 벌써 20년 전이네. 그, 당시 생소했던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걸 타고 간대. 그 친구는 나름 부서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쓱 보아하니까 목소리 내고 나름대로 페어했어 이렇게.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을 했던 차라 좀 눈여겨봤어. 조직 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높이 샀던 것 같아. 나중에 그 친구도 사업을 하나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반도체 관련 쪽으로.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주말에 가는데 같이 갔으면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근데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죽는 거를 좀 소식을 많이 들어서, 예전에도 뭐 강원도나 이쪽에다가 하다가 나무에 걸리거나 뭐 해갖고 사람이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 듣더니 안산 쪽에 비기너용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시 돈은 뭐 얼마를 내면 체험을 할 수 있대. 체험. 어,
그래서 일단 갔어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갔어. 그랬더니 안산에 한 높지 않아. 250에서 한 300고지? 350고지 정도 되는 산이 아래에 강이 흐르고 말이죠. 거기서 뛰어 내려오면 낮은 해변, 그 강변가 쪽으로 이제 뚝 떨어지는 거였어. 모래톱 있는 데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높진 않으니까. 근데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장비. 그 패러글라이딩 본인이 타는 거야. 그걸 짊어매고 여름에 이제 한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쭉쭉쭉쭉쭉 올라갔어. 2001년도였던 것 같아. 왜냐면 2002년도는 월드컵을 했으니까. 올라갔는데 이제 한 사람은 각자 자기 소개를 하는 거지. 나는 이제 파이컴 다니는 뭐 품질보증부 이렇게 해갖고 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중에 이제 어드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도 있었고, 반도체에서죠. 누구는 또 뭐, 대부분 다음에는 직업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놀랍게도. 한 사람은 의사였던 것 같은데, 의사인데 젊은 거 보니까 뭐, 레지던트나 뭐, 그런 몇 년 차 정도 됐겠죠. 근데 그냥 무릎이고 뭐고 다 까지는 상태야. 까진 정도가 아니라,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 그런데, 뛰어내리다가 나무에 걸려갖고 뚝 떨어졌다. 근데, 이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부분은. 담담하게.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탔는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 뭘 진행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앞에 타고, 뒤에 이제 그 조정해주는 강사가 있어. 남자가. 그래서 이제 나를 뭐 이렇게 체결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제 하는데 뭘 딱딱 체결을 하고 딱 가는데 그 얘기 했었나? 와, 기가 막히더라고. 뛰어내리는데 뚝 떨어지다가 바람을 타고 휙 올라가더라고. 내 뒤에는 이제 그 가드가 한 명 있는 거야. 강사가. 나 혼자는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근데 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체결을 안 했어. 다리 부분에 그 안전 벨트를. 난리가 난 거지. 밑에서는 막 뒤에서 막 무전 때리는데 난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일상적인 무전인 줄 알았어. 일상적인. 근데 밑에서 나를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위에만 체결되어 있고 다리는 이렇게 지금 일자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재밌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려는데 그거는 못하게 하더라고. 밑에서는 한 4~5명이 우리를 계속 쳐다보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 강사 직살나게 욕먹고, 떨어지면 죽는 거라고. 거기서 안전벨트 체결을 안 해준 거야. 안전벨트를 다리 부분에 있는. 그게 풀러졌는지 안 해줬는지. 아유, 글씨 하늘에서 말이죠. 떨어지면은 끔찍한데. 그랬던 연휴에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 패러글라이딩으로 매년 한두 명씩은 꼭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운 결과를 일으키고 있어요. 패러글라이딩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위험해요. 장비가 좋아지고 했다도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회오리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걸리면 그냥 아웃이야, 아웃. 아무리 안전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뭐 10년, 20년 차 분들도
그 아주 위협적인 곳에 더욱더 좀 어드벤처한 곳에 갔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돌아가시잖아요. 나중에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블루오션인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대체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로봇이 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소외된 부분을 뭐 로봇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지 부분이 상쇄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로봇이 뭐 일을 다 뺏겨서 뭐 먹고 못 살, 그런 건 이제 과도기가 있을 뿐이고, 결국에는 이제 균형 잡힌 삶이 살 거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챗GPT라는 부분이 현재 지금 챗GPT로 이제 넘어가죠. 저도 올 봄에 나온 챗GPT나 바드 이 두 종류를 다 써봤어요. 개인적으로 챗GPT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행 일정을 좀 짜서 레이아웃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막 기가 막히게 짜서 보여줬던 걸 지난번에 한번 이제 설명했던 적이 났고, 그렇다면 내 속으로 그런 얘기 했어. 야, 그러면 내가 만약 여행사를 한다라고 할 때, 여행사 할 때 사실 상당 부분의 업무 중에 하나가 내부에서 어떤 일정에 관련된 페이퍼 업무라든가 타임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거 짜는 사람들이 내근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위협적이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서비스 해주는 거야, 공짜로. 그것도 그러던 차였는데 그저껜가는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공식적으로 사무직에서 현재 챗 GPT로 인한 그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외신 보도에서 뜨더라고. 예상했던 바죠. 아마도 코딩 업체라든가 코딩도 뭐 기가 막히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사 쪽도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더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 이런 부분이 왜곡돼서 보여줘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을 우려해가지고 기술 발전에 저해한다고 하면서 챗GPT 창업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우려스러운 부분이 기술에 대한 폐쇄성을 더 높여서 창의적인 미래를 위협한다고. 다음 주에 챗GPT 오픈 AI 회장 온다며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여행사에서 그만둔다든가 코딩 업체에서 그만두면 아마 창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창업 시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서 업무라든가 이런 심플한 업무, 비기너들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 서류 업무에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창업의 시대가 열리고 그 사람한테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그래서 위협과 기회는 동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생각이 들었고, 좀 가서 해야 돼요. 기름 돌려다가 방송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휴 동안 지내면서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호국 영령들한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유로운 공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날이잖아요. 공휴일까지 적어놓으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희생이 있고 희생에 따르는 보상으로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좋았다라고도 생각도 하고, 100%의 희생이 피드백으로 우리한테 자유를 보존해 줬던 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군 피해 진상위원회에서 어제 현충일 기해 가지고 방송을 탔던 게 눈에 띄더라고. 예전에는 그 전방이나 이런 강원도 쪽에서 막사에서 떼죽음도 많이 일어났대요. 눈이 와서. 무슨 얘기냐면, 막사가 얼마나 허접했으면은 그 눈이 잔뜩 내려서 말이죠, 지붕이 무너진 상태에서 몰살 당하는 거지. 와, 나 그렇게 눈이 와서 몰살 당하는 것도 뭐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 초창기 때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휴가 그러니까 먼 거리다 보니까 하도 힘들게 사니까 생활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군 징병 초창기 때는 군 복귀 비용이 없어서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 비용이 없어서 귤을 팔다가 뭐 죽었다는 그런 보도 내용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후에 군에서는 휴가비 주잖아, 휴가비. 난 휴가비라는 게 아주 최소 비용으로 주잖아, 아주 최소 비용으로. 그 거리마다. 그런 게 다 과거의 선배들이 겪었던 참혹한 선례들을 보상하기 위한 우리 후배들의 복리 활동이에요. 고마워요. 나는 우리 때도 휴가비를 줬거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버스를 이제 경인 지역, 이수권 지역, 제주 이렇게 해갖고, 만약 제주도 사는 사람이 서울 전방에 왔으면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복귀 안 하면은 바로 수사 뜰 텐데, 제주에서 말이야. 귤이라도 팔아가지고 참나, 군대로 다시 가야 된다는 아주 조선시대 나 있을 법한 일들이 과거에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다는 내용이고, 이 나라가, 그죠? 이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하나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와서 듣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바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82년도 1월경에 그 공수 특전사 707 C-123, C-123 수송기를 타고 전두환이 그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에 소개해서 이제 가드를 해줘야 되니까 59명 4명에서 한 63명 정도 되는 C-123 수송 캐퍼시티가 있어요. 악천후 때문에 공군하고 특전사에서 못 가겠다고 계속 그랬었나봐. 82년이에요 82년 1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밝혀졌지. 가다가 전부 사망했어요.
제주 그 한라산 인근에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폭파돼갖고 63만 전원 사망. C123 그게 아주 그 다음에 그해 6월경인가 5개월 후에 있잖아요. 동일 기종으로 그 관악산 청계산이라는 곳에서 어느 날이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한참 친구들하고 놀다가 말이죠. 밤 어두룩하면 내려와야 되잖아. 초저녁이야. 초저녁인데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는데 안 보이던 낯선 아저씨 2명이 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처박혀가지고 북서방향으로 해갖고 소총을 거치해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참호를 판 상태에서 박혀있는 거야. 처음 봤어. 군인 아저씨였던가. 군인 아저씨. 철모도 그때 처음 봤어. 외출복 입고 나오는 군인 아저씨 맞는데 이렇게 전투복하고 진짜 소총을 눈앞에 이렇게 바라봤는데 K1 소총이었던 거야. K1 그때 처음 봤어. 기관단총. 군에서 썼던 게 K1 K2 두 개 다 썼는데 표시대 때 아저씨들이 우리를 보더니 이제 반가워하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밤에 이제 거기서 뭔가를 지키더라고. 북서방향 쪽을 가리키면서 아저씨들이 막 농담 따먹게 하는 거야. 어디 사냐? 그래서 요 밑에 산다고. 산 밑에. 그랬더니 아 그러니 일단은 느낌이 그 어린 나이인데 되게 뭔가를 뭐 아쉽고 안타까운 듯한 뭐 이렇게 표정들이었어. 그래서 아씨 어린 마음에 뭐지 재밌는 놀이 하나보다 뭐 나는 그런 생각만 했어. 근데 아저씨가 생뚱맞게 뭐 심심하니까 누나 아는 누나들이 있으면은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얘기가 그렇게 그렇진 않았는데 토박토박 내려와서 이제 엄마한테인가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때 해외에 나가셨고 일하러 몇 년 동안 이제 일하러 나가 계셨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때가 82년이거든. 82년이고 6월달인가에 그 C123 수송기가 훈련 중 복귀하는 거여동 쪽으로 동남방향으로 하행하던 중에 청계산 인근에서 추락해갖고 전원 사망했던 지역이래요. 그날이었던 거야. 응? 그 사고 이후에 관악산 일대에 불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를 일단 카바링 해야 될 거 아니야. 각 진지마다 초소들을 툭툭툭툭 떨어뜨려 놓은 거지. 관악산 일대에. 거여동으로 복귀하는 중에 전원 다 죽었대. 그것도 C123 공군 4명 하사관 50명. 그 얘기 듣는데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분들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청계산에서 전원 훈련 복귀 도중에 돌아가신 그 특전사는 다행히 부대장이 익스큐즈 해가지고 전원 다 대전 현충원에 모셔졌어요. 그것도 뭐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냐 했는데 제주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게 나중에 대해서 몇십 년이 지나서야 군에서 그 사실을 밝혀갖고 아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죽은 개죽고 부모들이 왔는데 그냥 훈련하다 죽었다 그러고 그냥 땡
전투기에서 떨어져서 뭐 죽은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특전 707이나 이쪽에서는 너무 악천후가 심하니까 비행기 띄울 수 없다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 계속 무전 때리고. 82년이면 말이죠, 1980년 5.18 사태 이후에 여기 사회적으로도 말이고 엄혹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군에서 까라면 까야지, 무슨 뭐 악천후고 지랄이고 어딨어 그러면서 했겠지. 그나마나 비행기 띄워서 1호 전두환 각하께서 지금 제주에 지금 입항하던 미리 그쪽에서 소개한 다음에 무슨 세력이 있는지 까고 거기에 잠입해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뭐 이런저런 간첩자를 들어갖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라고 한 거야. 근데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내려보낸 거야. 강행하고 우리 뛰는 거지. 근데 전원 다 사망한 거고. 시체 수습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때 그 널브러진 참혹한 상황인데 지휘관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건 뭐 사실이 밝혀졌는데, 폭탄 설치해갖고 전체 다 그냥 비행기 잔에 폭파시켜버리라고. 그 의미가 뭘까? 시체 수습을 안 하고, 비행기를 완전 폭파시키라고 했대. 완전 폭파시키라고. 시체고 뭐고. 나쁜 새끼들 말이야. 2번 죽는 거 아니야, 2번. 책임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 그거? 시체 수습하고 그러면은 63명에 대한 유족들이 한 가족당 4명, 5명, 그때는 대가족이니까 5명씩 잡고 300명의 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잖아. 하고 관련된 데. 그럼 전두환에 대한 통치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게 위배될 거고, 당시 그걸 지휘했던 지휘관도 어마어마한 물책을 당할 거 아니오. 나쁜 새끼지. 이름도 밝혀졌던데. 군부 정권이 극대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모리스크에 전쟁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휴전 상황에서 대테러를 예상하고 내려가던 중에 사망을 했다 그러니. 청계산 일대, 관악산 일대는 지금 그래서 거기 충원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봤었던 경험이, 그 군인 아저씨들이 좀 희생들이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 가족들, 본인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군 생활이었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어요. 긴 연휴 기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심사숙고가 있었고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군생활을 93년 10월부터 95년 12월까지 해봤지만, 군생활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게 길든, 그리고 무슨 군생활 짧다고 해서 그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안 좋은 생각 같고, 군생활 자체가 위계 질서가 있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유사시에 희생이 따라야 되는 어떤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직업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르는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국가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도 국가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합니다.
현충일아 지나서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자, 조선 산태였습니다.